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리플 관련 얘기를 나눠보고 후반부에서는 어쩌면 다음 하락장을 촉발시킬 수도 있는 코인도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며칠 전에 제가 리플 퓨어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된다고 잠깐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는 큰 믿음을 주지 못하고 한 5% 정도 오르다가 제자리로 돌아왔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당시 기사를 일단 짧게 요약을 하고 넘어가자면 리플 CEO가 한 올해 하반기쯤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 제가 볼 땐 11월, 12월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서 우리의 스테이블 코인은 이더리움과 리플 고속도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더리움 고속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고속도로 또는 코인은 죽었다고까지 저희 채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했던 부분은 우리는 매월 스테이블 코인 보유액을 발표할 것이다. 거기에 더불어서 회사가 자산을 보관하기 위해 어떤 은행을 파트너로 사용하고 어떤 은행을 쓰고 있는지도 매달 발표할 것이다. 이게 이제 25년 초경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24년 하반기에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25년 초쯤에 이제 뭐 대형 은행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약간 그 BIS 역시도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을 살 때 각 은행들에게 2% 내외 준비금에서 살 수 있고 그것을 이제 25년 1분기에 공개를 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25년 초쯤에 조금 포모가 올 수 있을 법한 대형 은행들이 이제 많이 이름이 등장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과거에.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빵영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규제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있다. 누가 보더라도 테더사의 USDT를 꼭 집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얘네들은 불확실한데 우리의 리플랩스는 뉴욕,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 뭐 전 세계 라이센스 다 가지고 있는 적법한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세요. 지금 이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막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치고는 굉장히 큰 포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이 전체가 그 시가총액,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을 이렇게 색깔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초록색 부분이 USDT, 전체 시가총액을 100으로 넣으면요. 약 70%를 USDT가 몽땅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SDC, 서클사가 발행했고 블랙락이 투자했던 고기가 이제 겨우 약 20% 정도를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기타 등등이 10%를 찾아 먹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굉장히 치열한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보더라도요, 리플사는 요 10% 싸움을 할 것이다. 다 그런 식으로 써놨거든요. 근데 아까 보셨지만 리플, 빵형은요, 나는 테더사를 무찌르기 위해서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지금 선전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근데 테더의 아성이 큰지 알 수가 있겠죠. 이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리플은 사실 리플뿐만 아니죠. 왜 이렇게 코인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고 안달이 났을까? 오늘은 제가 한번 구체적인 수치도, 그러니까 리플의 경쟁사라고 할까요? 테더사의 수치를 한번 가져와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앞서 일단 뭐 리플이 주장하기로는 표면상의 이유는 내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이다. USDT나 USDC보다 내가 더 신뢰할 수 있다는 건데요. 글쎄요, 저는 이 말에 크게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USDT든 DC든 리플이든 다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금은요, 국채와 달러로 마련을 합니다. 어차피 다 똑같은 만항에 더 신뢰할 수 있다? 그렇게 뭐 와닿진 않고요. 사실 요거는 좀 와닿은 것 같아요, 대신에. 결제 수단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거는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리플은 전 세계의 결제 수단으로 쓰기 위해 만들었는데요. 문제가 있죠. 리플 가격도 워낙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달러나 어떤 화폐처럼 쓰기엔 약간 애매한 감이 있죠. 뭐 비록 많이 안 올라서 변동성이 없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어마어마한 겁니다. 화폐로 쓰기에는. 그래서 실제로 스페인의 산탄데르나 몇몇 은행에서는 리플을 받지 않겠다, 결제 수단에 쓰지 않겠다 이렇게 거부를 했던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왔다 갔다 하는 대안으로서 이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도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훨씬 큰 이유는 바로 테더사, 리플의 경쟁사라고 할까요? 테더사를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얘네들이 얼마나 돈을 쉽게 잘 버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테디 푸사로라는 분이 트윗을 올렸는데요. 테더사가 2023년에 벌어들인 순이익이 한 62억 달러 정도 되더라고 합니다. 네, 테더사의 순이익이 나왔는데요.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 골드만삭스가 작년에 벌었던 숫자의 약 78%다. 여기는 한 79억 달러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85억 달러 벌어서 테더사가 여기에는 못 미치는 약 72% 정도를 벌었다. 그러니까 돈은 이제 순이익은 다소 못 미쳤는데요. 자, 한번 직원 숫자로 한번 따져보니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온 겁니다. 테더사는요. 지금 100이라고는 썼는데 10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근데 100명이라고 쳐요. 그러나 골드만삭스는 4만 9천 명이 직원 숫자고요. 모건 스탠리는 8만 2천 명입니다. 근데 돈은 비슷하게 벌었어요. 이 숫자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 490배, 820배 차이가 나는데 버는 돈이 비슷하다? 이건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돈을 찍어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정말 세뇨리지의 효과가 정말 어마무시하다는 걸 이제 이 도표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가 있을 텐데요. 23년도의 순이익을 쭉 나타냈습니다. 그냥 네로라는 모든 이제 은행들, 금융사들 다 여기 써져 있고요. 뭐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뱅크, 골드만삭스에서 쭉 나와 있고요. 23년도 넷 인컴이 나와 있죠. 여기 이게 밀리언이 이제 그 단위이긴 한데요. 그냥 편의상 4만 7천이라고 하겠습니다. JP 모건 4만 7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2만 4천, 뭐 웰스파고 1만 7천, 뭐 이렇게 쭉쭉 있죠. 그리고 아까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골드만삭스 7,900, 그리고 모건 스탠리 8,500, 뭐 이렇게 있는데 맨 밑에 테더사 한번 보세요. 여기 스테이트 스트리트도 뭐 2,200밖에 안 되는데 테더사가 6,180, 아까 62억 달러라고 했잖아요. 인컴은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인력들, 직원 숫자를 보니까요. JP모건 거의 뭐 30만 명, 뱅크 오브 아메리카 21만 명, 엄청난 숫자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덜렁 100명, 테더사는 100명을 가지고 이들과 비슷한 돈을 벌어버린 겁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직원 한 명당 넷 인컴을 따지면요. 뭐 JP모건도 돈은 많이 벌지만 한 명당으로 따지면 뭐 16만 정도 되지만 여기는 셀 수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효과적으로 돈을 끌어모으고 있다. 이게 바로 리플사가 원하는 그 세뇨리지, 그냥 지폐값만 들어가면 됩니다. 사실은 이 돈을 가지고 테더사는 뭐 비트코인 투자하고 국채도 사서 뭐 이자도 받는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투자를 하고 있지만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투자할 필요도 없습니다. 돈을 찍어내는데 무슨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만큼 엄청나게 막강한 게 바로 이 세뇨리지의 힘이다. 화폐 발행 효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테더사가 수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지금 극복했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과거에 뭐 준비금이 없는데 많이 찍었다더라, 뭐 헝다에 투자했다가 날렸다더라, 그 수많은 위기를 정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서 제가 한 1년 전쯤에 이렇게 두 번의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어요. 뭐 그렇게 조회수는 안 터졌지만 나중에 한번 심심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잘못한 건 맞고 수상한 것도 많은데요.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 사토시 용의자 아니냐, 뭐 사토시 친구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그 뭐 테더사 만든 사람도 공동 창업자 4명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분이 이제 반데르 벨데라는 분인데 뭐 거의 유령이에요, 유령. 인터뷰나 뭐 하더라도 트위터만 날리거나 아니면 집에서 잠깐 얼굴 보여주고 공식 석상에서 이분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미지에 가려진 이 테더사. 결국은 모든 논란을 극복하고 지금은 떵떵거리면서 뭐 돈을 찍어낼 수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5월인지 6월인지 가물가물한데 이제 분기별로 수익이 날 때마다 그거의 약 15% 정도를 비트코인을 사는데 쓰겠다고 발표를 했었고요. 실제로 이번 분기에도 뭐 8,800개인가 샀었어요. 그래서 현재 한 3월 말 기준으로 7만 5천 개 정도를 비트코인을 보유해서 세계 7위 이제 보유 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토는요. 미국의 부채를 암호화폐로 전환시켜 주겠다. 정확히 얘기하면 국채를 사주겠다. 이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참 쳐낼 수도 없고 안 쳐낼 수도 없고 참 계륵 같은 존재겠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지만 엄청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준비금 역시 54억 달러나 초과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뭐 6조, 7조 정도 될 것 같네요. 작년 말 기준이고요. 근데 돈이 많으니까 정말 하고 싶은 거, 비트코인이나 채굴하고 싶다. 에너지의 생산 사업 새로 한번 시작해보겠다.
그리고 AI 요새 핫하니까요. 인력 채용 많이 하고 있고요. AI 모델 내가 개발을 해보겠다. 정말 별의별 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테더사만 이런 건 아니겠죠.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자체가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코인들, 수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고 그중에서 소니뱅크, 우리가 아는 그 소니 역시도 스테이블 코인 출시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저번에 역시 소개를 해드렸었죠. 이번에 출시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요. 1년 훨씬 전부터 준비를 했다가 이제 발표를 한 상태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기업인들은 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해 사활을 걸고 뛰어들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상식적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을 좀 더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음 하락장을 촉발시킬 수도 있겠다는 이제 의심도 받고 있는 코인인데요. 리플이 일단은 테더를 넘기에 앞서서요. 테더는 너무 큰 산이고요. 지금 신흥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더나라고도 하고요. 에테나라고도 하는데 보통 이더리움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더나라고 하겠습니다. 이더나라는 이제 코인이 만들어낸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USDE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김치 발언을 하면서 아직 뭐 김치들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더나 코인 뭐 더 엄청 올라갈 거야. 한국인 뭐 거의 비하 발언을 했던 이 아더 헤이즈가 투자를 해서 뭐 유명해진 코인이기도 한데요. 그럴만 합니다. 정말 엄청난 센세이션인데 일단 이 이더나 랩스라는 회사에서요. 2월 20일 날 스테이블 코인 USDE라는 코인을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죠. 뭐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상승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일단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 하면 이거를 이제 맡겨두면 이자를 보통 주잖아요. 근데 요게 측정 불가입니다. 뭐 처음에는 뭐 20 몇 퍼센트 준다는 걸로 디자인해서 나왔는데요. 어디는 60%다, 어디는 100%다, 어디는 200%다, 심지어 300%까지 나왔습니다. 연평균 이자를 이렇게 주고 있다.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좀 뒤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이거 말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 예치 자산 TVL이 20억 불을 순식간에 돌파를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 5위에 등극을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5위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플 같은 친구들이 앞서기에 쉽지 않겠죠. 그리고 백커들, 그러니까 투자한 회사들도 생각보다 화려합니다. 뭐 2천만 불 이상을 지원을 받았다고 하고요. 뭐 드래곤플라이다, OKX다, 바이비트다, 바이낸스다, 해시드다, 그리고 요런 이제 분들, 아더 헤이즈까지 있는데요. 수많은 기관들이 이름 있는 곳들이 투자를 하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낸스, 바이비트, OKX 거래소에서 많이 밀어주고 있다. 이것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컨셉은 이렇습니다. 탈중앙화를 위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탈중앙화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중앙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USDT든 USDC든 뭐 리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스테이블 코인은 국채와 달러로 준비, 백업을 하려고 관여를 받고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정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몇 퍼센트 들고 있어. 뭐 맞는 말이긴 하죠. 그래서 나는 국채 달러 싫다. 탈중앙화를 위해 이더리움을 담보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그래서 이더나라고 이름을 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의 컨셉이 이렇고요. 그래서 탈중앙화를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 코인을 떠오르면요. 누구나도 이제 테라루나 사태를 떠올립니다. 뭐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그 설명, 좀 쉬운 설명을 위해서요. 루나 코인, 루나의 이름을 이더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테라, 그들이 만든 UST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었잖아요. 그게 USDE라고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테라루나 사태를 예방코자 누구나 이걸 보면 테라루나를 떠올리거든요. 그래서 델타 해지라는 이제 시스템을 적용을 합니다. 우리는 파산되지 않을 거야, 청산되지 않을 거야 해서 그들이 만든 이제 뭐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나 뭐 LST, 스테이킹 토큰 등을 이렇게 이더나 랩스에 맡기면요. 이제 USD라는 코인을 발행을 하겠죠. 그리고 그들이 뭐 준비금, 이더리움으로도 있고요. 최근에 뭐 비트코인으로도 뭐 준비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준비금으로도 방어를 할 거고 또 이들이 이제 주장하는 델타 헤지라는 게 이더리움의 공매도 상품, 숏에도 일배를 베팅해서 혹시 누군가가 이더리움을 뭐 박살을 내거나 이렇게 숏을 치면 나는 숏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해지가 된다.
그래서 그 스테이블 코인을 1달러로 유지시킬 수 있다. 이런 이제 신박한 논리를 들고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가 글쎄요, 뭐 공매도 되면 이걸 버텨낼 수 있겠다. 뭐 논란이 많은데요. 저는 조금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상승장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하락장이 오면 뭐 테라, 루나, FTX에 난리가 나잖아요. 뭐 셀시우스다, 뭐 수많은 그 뭐 보이저다, 3에로 캐피탈 다 무너졌던 게 하락장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하락장이 되면 글쎄요, 이 공매도 숏이 버틸 수 있을지 저는 조금 의문을 갖고 있긴 합니다. 아무튼 이들의 컨셉은 이렇고요. 자, 그러면 이더나와 USD가 다음 하락장에 왜 촉매가 될 수도 있겠냐? 아까 그 준비금, 뭐 공매도 숏으로 해지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불안한데요. 또 두 번째, 아까 뭐 20%에서 많으면 100%까지 이자를 준다고 했잖아요. 원래는 여기에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자율이 표시가 돼 있는데요. 예전에 이게 뭐 20 몇 퍼센트였다, 뭐 60 몇 퍼센트였다, 여기에 기록이 돼 있었는데, 이게 워낙 왔다 갔다 바뀌니까 아예 지워버렸습니다. 먹통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서 한번 쳐보니까요. 초창기에는 연수익률 67%를 줬다. 이건 이제 기사였고요. 다음은 이제 블로그, 뭐 스테이킹을 이렇게 하세요. 여러 블로거들이 올린 글을 제가 캡처를 해봤는데요. 연평균 수익률 191% 주겠다. 255% 주겠다. 심지어 332% 주겠다. 이게 뭐 엿장수 같이 뭐 자기 마음대로 주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자, 이더널 앱스가 USD 스테이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맡기면 뭐 이더리움이나 여러 가지 코인을 맡기면 이자를 높게 이제 지급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 일단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코인도 거의 마찬가지일 텐데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으로도 수익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요건 좀 특이한 거죠. 아까 보셨지만 선물 매도에 대한 수익. 그 공매도로 숏을 친다고 했었잖아요. 해지로 인해서. 그래서 요걸로도 또 수익을 해서 스테이커들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파이, 뭐 커브 풀이나 뭐 팬들이나 뭐 메이커다우나 많이 있죠. 요런데 유동성을 제공한 후에 받는 인센티브 등을 이제 스테이커에게 주기 때문에 높은 이자가 가능하다. 근데 요걸로만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이제 가장 큰데요.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코인으로 USDE를 사겠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스테이킹을 하면 여기에 반하는 지금 뭐 100%다 뭐 200%다 난리가 났는데요. 뭐 저도 모르겠으면 몇 퍼센트인지. 근데 스테이킹을 하면 이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자를 포기하고요. 뭐 락업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보유를 하고 있으면요. 이 에테나 랩스, 이더나 랩스라는 곳에서 자체 포인트인 샤드라는 것을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킹에서 맡겨서 이자를 받을래? 아니면 그냥 들고 있으면서 샤드라는 코인을 받을래? 이 코인이거든요. 아직 상장을 안 한 코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스테이킹 이렇게 돈 많이 줘도요. 안 맡기고요. 샤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까 앞서 보셨지만 뒤에서 투자하는 분들이요. 바이낸스 그리고 OKX, 바이비트 이런 거래소예요. 누가 보더라도 요거는 바이낸스 상장되겠다. 뭐 바이비트 상장되겠다. 이런 기대감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스테이킹을 맡기지 않고요. 이 스테이킹 포기의 대가로 샤드를 받으니까 이율이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야, 이게 정말 엿장수 마음대로 이 준비금도 불안한 데다가 연평균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걱정을 하고 의문을 품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뭐 스테이블 코인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뭐 리플도 그렇고 USDT도 그렇고 이더나도 그렇고 결국 화폐 발행권을 위해서요. 치열한 탐욕을 부리고 뛰어들고 있다. 전 세계 CEO들이요. USDT 사실 뭐 중국계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USDC는 미국 뭐 뒤에 블랙락도 있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리플도 투자한다고 하고 이더나도 지금 이미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고요. 몇 달 전에 페이팔이 뛰어든 것도 보셨죠. 그리고 소니도 있었고요. 우리가 뭐 기억이 지금 안 나서 그렇지만요. 뭐 트론도 있었고요. 웨이브도 있었고 심지어 뭐 위믹스 같은 코인도 뭐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고 했었습니다. 모든 CEO들의 로망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2의 테라루나르 사태가 오더라도 요런 걸 감수하면서 뭐 정말 신박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그 이유는 보셨죠? 테더사가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는지를. 그래서 좀 요약을 해보면요. 결국 달러를 쓰는 뭐 페드나 IMF나 이런 분들, BIS, 세계은행, 이런 민간은행, 중앙은행 시스템에서
결국은 코인을 쓰고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디파이의 세상, 웹3의 세상이 올 거다. 이게 흐름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은 시작도 안 했다고 보입니다. 여기 블루오션인 코인 쪽에서 은행업, 뭐 예대마진이라고 하죠. 뭐 빌려주고 받고 이런 은행업을 하고 수수료 장사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이미 레드오션에 진입한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게 나을까? 누가 보더라도 지금 현재는 블랙락 ETF를 밀고 있고 뭐 자산 토큰화까지 뭐 AI다, 게임이다, 뭐 메타버스다, NFT다 수만 가지, 5만 가지가 블록체인 위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요. 누가 보더라도 자명하겠죠. 이 블루오션에서 수수료 장사하고 은행업, 여기 스테이블 코인 결국 은행업 한다는 얘기거든요. 요거를 이제 흐름을 파악하고 사람들이 뛰어들고 있다. 여기는 뭐 거의 노다진 거죠. USDT를 뭐 무찔러야 하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뛰어들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요. 뭐 시세 본동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조금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자, 결론은 한번 색다르게 맺어보겠습니다. 코인은 운으로는요, 부자가 될 수 없는 시장이다. 이 차트를 보시면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요 이제 그림은 까만색 요게 비트코인의 가격이고요. 이 비트코인 가격 대비해서 최고점에서 떨어진 퍼센티지를 이렇게 핑크색으로 나타낸 차트입니다. 이렇게 밑으로 훅 떨어지면 여기 마이너스 지금 75%거든요. 여기 밑으로 떨어지면 정말 공포인 구간이죠.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봤어요. 그리고 빨간색은 약간은 삼요 그리고 밑에는 공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핑크색 부분은 거의 80%에서 90%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75%다 넘어서 떨어져 있죠. 무슨 얘기냐면 저 파란색 구간에서 살 수 있어야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빨간색 동그라미의 정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나방처럼 들어온다는 겁니다. 저가에 매수하고 고가에 팔 수 있는 건요, 운이 아닙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끊임없이 배우시고 또 시행착오를 통해서 큰 인내심을 갖추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